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연이은 폭염과 휴가철로 피서지는 북새통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닷새간의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3년째 관저에서 보내는 휴가인데요. 이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등 휴가를 마치고 내놓을 인사개편 카드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국제 테러 소식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사드 외교, 한미와 북중으로 대립하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열린 혁신 비대위 회의에서 두 주 앞으로 다가온 8구 전당대회 일정과 세부 규칙을 내놨는데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당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부터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닷새간의 휴가 시작됐는데요.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름 휴가를 마친 뒤에는 꼭 일부 인사를 단행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휴가 구상에서도 인적 개편이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름 휴가 동안 임기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박 대통령 지금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지만은 네. 여름 휴가 지내면서 전국 구상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이번 여름 휴가 동안의 국정 운영 구상이 중요한 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박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7개월 정도 임기 후반기로 네, 지금 접어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국정 과제들 안정적으로 수행을 마무리 짓고 차질 없이 이렇게 수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임기 말이면은 레임덕이라 그러죠. 권력 그렇죠.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거든요. 네. 어느 정권에서든지 간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그 권력 누수 현상을 최대한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구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건은 좋지 않죠. 뭐 일단 정치 상황이 여소야대국 상황이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 내 상황도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친박계가 당권을 잡을지 비박계가 잡을지 모든 점에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번 휴가 구상 동안에 물론 이제 새누리당과의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할지 또 국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구상뿐만 아니라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정 수행을 일선에서 하는 내각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특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상을 좀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현안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인데요. 자, 이 대목은 어떻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난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휴가 가면은 수석들도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병우 수석도 이번 주가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병우 수석은 이런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가장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수석의 거취가 본인의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에 떠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참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네. 적어도 그런 인식이 지금 여권 내부에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석이라는 자리도 비서고 그래서 대통령이 비서를 선택할 때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장관하고 달리 수석에게는 수석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일부 무리가 있어서 좀 양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앞으로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면은 인사검증을 본인이 직접 실무선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임기 후반기에 공직기강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실무선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견해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오늘 보니까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 우병우 수석이 그만두면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라 우수석이 지금 레임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우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역할을 하는 한 만에 하나 대통령 휴가 이후에 개각과 관련한 이제 인사가 나오면요. 인사 검증의 설득력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8.15 특사도 결국 민정수석이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 일도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은 그 문제는 만약에 대통령이 개각을 결심하고 일부 고위공직자들 교체한다고 하면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는 한은 인사검증을 맡아야 될 거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내세우는 개각 카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석이 과연 인사검증을 할 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들이죠. 지금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도 물론 반드시 열려야 될 거고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거보다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네.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행한 인사검증을 정말 현미경 같은 그런 꼼꼼한 잣대로 들여다볼 건데요.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낙마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네. 그 부담감은 우병우 수석을 넘어서 대통령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좀 차제에 결심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 승진 사태 관련해서 말이죠. 이 보고받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무리를 더 빚었는데 그렇죠. 결국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이번에 다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다소 드러났죠. 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어느 정권에서든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놔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우병우 수석은 이런 말을 했죠. 진경준 검사장 검증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차명 계좌라든가 차명 재산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변명을 했는데 일견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하지만은 그 우수석 말대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엄격히 한다는 목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차명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갖는다는 거. 저는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계좌 추적할 때도 법원 영장을 받아서 하거든요. 네네. 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윤리 감사원 이런 데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민정수석실까지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은 네. 오히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네네. 되는데요. 지금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은 나름대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과거는 그렇죠. 인사수석실에서 하던 네네. 것을 이제는 한두 명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이 당연직이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경제수석이나 홍보수석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검증은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좀 진보된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고요. 물론 그 인사 검증 대상자들은 자기 체크리스트라고 한 200개 정도 항목을 전부 네. 적어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산 문제, 가족 문제, 병력 문제 까다롭게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인사 검증을 하는데 문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네. 즉 청와대 몇몇 참모들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인사검증 심의자들의 입김이 작용될 소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의 선호에 따라서 그 인사검증이 거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이제 이번 주 휴가니까요. 주말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 주 8월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개각이나 혹은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개편 어느 정도 선으로 한번 예상해 보십니까? 지금 개각을 어느 폭으로 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건 청와대 비서실은 다 인사 개편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민정수석 문제만 남아있는데 네. 개각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4개 부처에서 5개, 6개 부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대통령 돌아온 직후일 수도 있고요. 네.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네, 열리지 네. 않습니까? 그 흐름을 보고 그 직후에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